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 분포로 다소 쌀쌀합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 19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계속 언급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김춘진 전 도당 위원장인데요. 김 전 위원장의 관련성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측근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권리당원 명부가 든 USB를 받았다는 이현기 씨는 당시를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USB 하나 딱 주면서 오 여사가 준 것이니까 소문 내지 말고 그 속에 70~80% 정도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씨는 이 오 여사를 당시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의 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오 여사라고는 그 김춘진 의원 부인밖에 모르잖아요. 이 씨의 생각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춘진 후보가 공천에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주당 도당 조직지원실장 명함을 준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박 전 실장은 김춘진 후보가 도당 위원장을 할 때마다 임용됐을 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기자에게 자신은 USB도 명함도 건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던 박 전 실장은 최근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도왔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경선 때랑 도와주신 건 아니고요? 아니 가끔씩 들리기는 했죠. 가끔씩 들리긴 했는데 뭐 공식적으로 지금 맡은 것도 없고. 박 전 실장의 SNS 계정입니다.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지자를 모으는 글을 올렸고 김 후보의 주요 선거 일정은 물론 경선 과정 내내 경쟁자인 송하진 도지사의 위암수술 전력과 건강 문제를 공격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경선이 끝난 뒤에는 게재한 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홍보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전 당직자는 박 전 실장이 지난해 말 재직 당시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당 안팎에 적지 않은 구설수를 일으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았고 전에도 그게 계속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걸린 거지. 취재진은 김춘진 전 위원장에게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가족과 측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통화 요청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병서, 송희복 씨 등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USB를 폭로한 이현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다음 주 피고소인들을 부를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해당 지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이번 일은 단순한 당내 경선 파열음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당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이 고소장이 제출된 지역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도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기된 9건의 재심 신청 가운데 1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선 방식 등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신청한 남원 윤승호 예비후보와 임실 한병락 예비후보의 신청이 기각돼 지금까지 도지사와 시장, 군수 경선에 대해 제기된 9건 가운데 8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로 당초 경선 대상자에서 배제됐다가 재심 신청 끝에 포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북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끓는 수십 년을 지낸 이들이 있죠. 실향민들이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오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51년 2월 27살 엄마는 3살 배기 아이를 둘러엎고 무작정 미군 보급선에 올랐습니다. 막 군산 땅을 디뎠을 땐 가족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만 남았습니다. 죽어서 잡아지고 있는 데를 다 타고 올라가고 저조금 타고 그거 빠져준 걸 저조금 타고 가려고 죽기 생기니까 그게 있으면 죽으니까. 김제의 벌판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타향살이. 그렇게 정착하고 살아온 세월은 이제 68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저 사느라 신경 쓸 새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북녘 가족들이 늘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게 친정아버지, 또 오빠, 동생. 그러니까 여기 피가 남은 사람들, 형제가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네요. 이게 혼자 나와서, 나 혼자 나와서. 전쟁이 터지기 직전 형제는 좁쌀 서마를 챙겨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제 92이 된 동생은 지금쯤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을 고향 황해도 어촌마을을 마음으로 그립니다. 가서 사는 건 몰라도 그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요. 살기 좋았어요, 거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이 살았지만 남북의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에는 가슴이 뜁니다. 그 정치인 잘 모르는데 잘 타협이 돼서 한번 왕래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하죠. 애끓는 가슴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실향민들.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봄바람에 이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고향 떠난 12년에 청춘만 늙어져.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등 기독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 협정 체제가 끝나고 불가침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도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지원 사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글에서 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정부 대응에 발맞춰 2007년 이후 중단했던 농업과 축산업 지원, 자원순환형 복합단지 조성 등 대북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노사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한국GM과 정부의 협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된 셈인데요.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제 군산공장을 GM에서 분리해 별도의 자동차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GM 노조가 67%의 찬성률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군산공장의 남은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희망퇴직을 신청한 30여 명은 지난 1차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함께 다음 달에 회사를 떠나게 되고 남은 근로자는 부평이나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됩니다. 다음 달이면 군산 조선소처럼 군산공장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국회를 방문한 미국 GM의 총괄사장이 군산공장의 재가동 일정이나 매각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여서 폐쇄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And we appreciate the constructive approach that all parties have brought to the table during these very important negotiations.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여당이 한국GM을 유지하기 위해 군산공장 폐쇄를 방관하고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럴 바엔 군산공장을 GM에서 분리시켜 군산 지역 기업인 중심으로 인수해 새로운 자동차 회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전기 자동차와 자율 주행차 중심의 신개념 자동차 회사
오픈 플랫폼 회사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시작되면서 겨우내 닫아둔 수문을 여는 백파제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시원스런 물줄기는 호남 평야를 적시며 한 해 농사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자 거센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집니다. 봄 기운에 기지개를 켜며 푸르른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광활한 호남 평야. 시원스런 물줄기는 평야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백파 통수식은 90년 전에 시작된 우리나라 통수식의 기원이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용수 공급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며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내린 봄비로 저수율은 지난해 대비 108%로 넉넉합니다. 농민들은 볕이 충분히 들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길 바라봅니다. 풍년을 기약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도 자주 와주고 지금 현재 선진제 수위가 지금 이제 87.5%라는 가장 저수율이 높은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은 풍년을 기약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며 취수문이 열렸는데요. 3억 7천만 톤의 농업용수는 광활한 호남 평야 3만 3천 헥타르에 공급됩니다. 물은 6,800여 킬로미터의 농수로를 실핏줄처럼 타고 흘러 정읍과 김제, 부안의 들녘을 적십니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산을 뚫어 물을 끌어들이게 된 낙양 취수문의 준공을 기념하며 시작된 백파제 통수식은 올해로 91회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식품기업까지 한데 모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 스마트팜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익산의 표고버섯 농장입니다. 햇볕과 바람은 LED 조명과 송풍기가 대신합니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양까지 버섯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모두 컴퓨터가 자동 조절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굳이 농장에 있지 않아도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배 과정에 자료가 쌓이면서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가 대비 표고버섯 생산량이 한 2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인원도 노동력이 한 30% 이상은 절감되는 것 같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은 물론 기술개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 매출 증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를 또 실제 농가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복합 산업 단지처럼 스마트팜 집적 단지 조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스마트 농장 단지를 중심으로 교육과 창업, 기술 실증 기관은 물론 식품 기업까지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정부도 올해 전국에 2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라북도는 한 곳을 유치해 스마트팜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남원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완주의 소하천은 정비 사업을 거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남원시가 나섭니다. 남원시는 5월에서 6월까지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두어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영농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완주의 소하천이 주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완주군은 올해 여름 전까지 완주에 있는 295개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꽃길과 생태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민들을 위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장수의 다양한 관광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수구는 주말인 모레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6일 동안 장수 도깨비 전시관, 와룡 방화동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승마 체험장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승마 1번지 장수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관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임실구는 사고 위험이 높은 청운면 구고리에서 운암면 선거리 사이 도로를 개선하면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도립 사격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순창군 동계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병아리 5만 8천여 마리가 죽고 비닐하우스 3동 4,60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진 50대 남자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9살 박모 씨가 수사 초기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이 필요해 여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박 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 동기를 다르게 말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